야, 저기 봐. 눈 찢어진 애 또 혼자야. 점심시간이 되자 아이들은 삼삼오오 짝을 지어 카페테리아로 향했다. 웃고 떠들며 함께 줄을 서는 아이들 사이에서 나는 혼자 트레이를 들고 조용히 밥을 받았다. 헤이, 칭추엉. 너 중국인이야? 아니면 일본? 진짜 영어도 못하면서 왜 여기 왔어? 그 말에 아이들은 피식거리며 웃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자리로 걸어갔다. 이젠 익숙한 일이었다. 아무리 조용히 있어도 난 항상 타겟이었다. 아, 진짜 너무 힘들어. 그날도 나는 밥을 거의 먹지 못한 채 화장실로 향했다. 거울 속 내 모습은 초라하기만 했다. 하지만 그때 문득 떠올랐다. 내가 원래 이런 애가 아니었잖아. 안녕하세요. 저는 슬기예요. 나는 한국에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미국으로 오기 전까지 꽤 당당한 아이였다. 나는 늘 친구들의 관심을 받았고 친구들과 함께 어울리며 너무 즐겁게 생활했다. 그런 내가 갑자기 미국으로 이사 오게 됐다. 아빠가 다니는 회사에서 해외 파견 근무를 가게 되면서 우리 가족은 미국으로 이주했다. 처음에는 신났다. TV에서만 보던 미국, 마트에서 커다란 시리얼 상자를 사고 학교에서 새로운 친구들을 사귈 거라고 기대했다. 그런데 현실은 너무 달랐다. 하이, 슬기. 너 영어 못해?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어. 그냥 가자. 처음엔 다들 친절한 줄 알았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나를 이상한 아이 취급했다. 내가 말을 잘 못하니까 자연스럽게 대화에서 제외되었고 아무리 노력해도 친구를 사귈 수가 없었다. 힘들었던 건 내가 한국인이라는 이유로 조롱을 당한다는 것이었다. 야, 쟤는 왜 눈이 저렇게 찢어졌냐? 야, 너도 BTS 팬이야? 아, 한국인이니까 당연하지 크크. 아시아 사람들은 다 똑같이 생겼어. 처음에는 무시하려 했다. 하지만 매일 반복되는 비웃음과 따돌림 속에서 나는 점점 지쳐갔다. 결국 쉬는 시간마다 화장실에 틀어박혀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다. 집에 오면 유튜브에서 한국 영상만 찾아보면서 한국이 너무 그리웠다. 나는 한국에서처럼 당당한 아이였는데 미국에서는 왜 이렇게 위축된 걸까? 거울을 보며 한숨을 쉬었다. 이렇게 지내면 안 돼. 나는 원래 자신감 넘치는 아이였잖아.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우연한 계기로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했다. 여러분 잠깐만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된답니다. 한 번씩 꾹 눌러주세요. 다음 날 얼굴 한쪽에 빨갛게 올라온 뾰루지가 너무 신경이 쓰였다. 나는 미국 와서 잠시 하지 않았던 화장을 해서 뾰루지를 가려보기로 했다. 쿠션을 두드려 피부를 정리하고 핑크빛 블러셔로 생기를 더했다. 입술엔 자연스러운 MLBB 틴트를 발랐다. 거울을 보니 확실히 어제보다 생기가 돌았다. 마음속에서 작은 자신감이 피어올랐다. 그래. 이 정도면 괜찮아. 교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아이들이 나를 힐끗힐끗 쳐다보는 것이었다. 혹시 너 화장했어? 앞자리에 금발머리 여자애가 내 얼굴을 빤히 보며 물었다. 그 순간 뒤에서 또 다른 아이가 말했다. 와, 너 오늘 블랙핑크 같아. 진짜.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완전 뉴진스 느낌도 나는데 그동안 날 무시하던 아이들의 반응이 확 달라졌다. 화장 하나로 이렇게 분위기가 바뀌다니 나도 놀랐다. 쉬는 시간이 되자 몇몇 여자애들이 내 자리로 몰려왔다. 너 화장 진짜 잘한다. 한국에선 원래 이렇게 화장해. 헐. 나도 해보고 싶어. 그때까지 나를 따돌리던 아이들도 관심을 보이며 하나둘 모여들었다. 야, 너 틴트 좀 발라봐. 한국 틴트는 다르다더니 진짜네. 너 피부 왜 이렇게 좋아? 스킨케어 어떻게 해? 나는 그동안 한국에서 배웠던 스킨케어와 메이크업 팁을 하나씩 알려줬다. 아이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내가 한국인이라는 사실이 이제는 단점이 아니라 오히려 장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날 점심시간 내 주변에는 사람들이 가득했다. 어제까지만 해도 나를 무시하거나 조용히 지나치던 아이들까지 내 화장을 궁금해하며 다가와서 구경했다. 야, 너 피부 진짜 좋아 보인다. 원래도 이렇게 맑았어? 아니, 나 원래 피부에 트러블도 있었어. 근데 한국에서는 기초 케어를 중요하게 생각하거든. 진짜. 그러면 스킨케어는 어떻게 해야 해? 그렇게 아이들은 단순히 메이크업뿐만 아니라 한국식 스킨케어에 대해서도 궁금해하기 시작했다. 나는 가방에서 내 작은 파우치를 꺼냈다. 안에는 내가 아끼는 수분크림, 쿠션, 틴트, 블러셔 등이 들어있었다. 아이들은 눈을 반짝이며 파우치를 들여다보았다. 이게 그 유명한 한국 쿠션이야? 한번 써볼래? 엠마는 조심스럽게 퍼프를 들어 올려 얼굴에 두드려 보았다. 헉, 나 원래 두껍게 발리는 거 싫은데. 이건 진짜 자연스럽다. 나도 한번 해볼래. 1명, 2명. 아이들은 점점 더 내 화장품에 관심을 가졌다. 특히 한국의 자연스러운 메이크업 스타일이 미국 친구들에게 신선했던 것 같다. 미국에서는 보통 파운데이션을 두껍게 바르잖아. 근데 한국에서는 피부 본연의 결을 살리는 게 트렌드야.
나는 최대한 쉽게 설명해 주었다. 그랬더니 아이들은 더 신기해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틴트의 인기는 상상을 초월했다. 특히 한국 틴트 특유의 자연스러운 발색이 친구들에게 신기하게 다가온 모양이었다. 틴트는 보통 이렇게 중앙에 찍고 손가락으로 펴주면 자연스럽게 연출할 수 있어. 내가 시범을 보이자 친구들은 감탄했다. 헐, 너 진짜 유튜버 같아. 맞아. 너 완전 뷰티 인플루언서 해도 되겠는데? 그렇게 우리는 점심시간 내내 서로 메이크업을 해주며 웃고 떠들었다. 어제까지만 해도 혼자였던 내가 이제는 친구들 사이에서 중심이 되어 있었다. 그런데 그때였다. 근데 내 앞에 있던 엘리자베스가 팔짱을 끼고 나를 쳐다보았다. 항상 나를 놀리던 그 애였다. 한국 문화만 자랑하는 거 아니야? 우리나라 화장품도 좋은데 왜 한국 거만 그렇게 난리야?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졌다. 아이들은 엘리자베스를 보며 어색하게 웃었다. 나는 순간 당황했지만 금방 웃으며 대답했다. 아니, 미국 화장품도 좋아. 다만 한국 화장법이 다를 뿐이야. 그리고 너도 한번 해볼래? 나는 내 쿠션을 엘리자베스에게 건넸다. 그녀는 의외라는 듯 나를 바라보다가 조금 망설이더니 쿠션을 받아들었다. 그렇게 내 작은 변화를 시작으로 내 주변의 분위기도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었다. 그날 이후 내 자리엔 늘 친구들이 몰려들었다. 점심시간이면 자연스럽게 슬기의 K-뷰티 클래스가 열렸다. 슬기야, 오늘은 어떤 화장법 알려줄 거야? 나 지난번에 틴트 샀어. 근데 예쁘게 바르는 법 좀 알려줘. 처음엔 단순한 호기심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친구들은 직접 화장품을 찾아보고 한국 유튜버들의 메이크업 영상을 보면서 진짜로 K-뷰티에 빠져들고 있었다. 나는 하루하루가 점점 더 즐거워졌다. 미국에 처음 왔을 때의 외로움과 서러움은 어느새 사라지고 나는 K-뷰티를 통해 나를 표현할 수 있는 자신감을 되찾아가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내 수업을 듣던 친구들이 깜짝 제안을 했다. 슬기야, 너가 우리한테만 화장 알려주지 말고 우리 학교 공식 뷰티 클래스 열어보는 건 어때? 뭐, 나는 깜짝 놀라 눈을 동그랗게 떴다. 하지만 친구들은 이미 신나서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우리 학교에 다양한 문화 클럽들이 있잖아. 그럼 K-뷰티 클럽도 만들 수 있을걸? 선생님한테 말해서 공식 동아리로 만들어보자. 나는 순간 망설였다. 내가 할 수 있을까? 그런데 그때 내 옆에 앉아있던 엘리자베스가 조용히 말했다. 슬기, 넌 이미 하고 있잖아. 다들 너한테 배우고 싶어하고 너 덕분에 우리도 한국 문화를 더 잘 알게 됐어. 그 순간 나는 예전의 내 모습을 떠올렸다. 혼자 화장실에서 울고 있던 나, 다른 아이들 눈치를 보며 위축됐던 나. 하지만 이제 나는 혼자가 아니었다. 내 주위에는 나를 응원해주는 친구들이 있었고 나는 내 문화를 당당하게 알리고 있었다. 나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K-뷰티 클럽 한번 만들어보자. 그렇게 나의 작은 메이크업 강의는 학교 공식 K-뷰티 클럽 창설 프로젝트로 발전하게 되었다. 그날 이후 우리는 K-뷰티 클럽 창설을 위한 작전 회의를 시작했다. 점심시간마다 도서관에 모여 어떻게 하면 학교에서 공식 동아리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 고민했다. 일단 학교 클럽을 만들려면 선생님 한 분이 지도교사가 되어야 한대. 그리고 학생 최소 10명 이상의 가입 신청서가 필요하대. 우리 신청할 사람은 충분할 것 같은데 클럽 멤버 모집은 걱정이 없었다. 이미 점심시간에 내 K-뷰티 강의를 듣던 친구들만 해도 10명이 넘었다. 그럼 문제는 지도 선생님이네. 아, 미스 존슨. 미스 존슨이 K-드라마 완전 좋아하잖아. 맞다. 지난번에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얘기하시던 거 들었어. 그 순간 우리는 미스 존슨의 교실로 달려갔다. 미스 존슨, 저희가 꼭 여쭤볼 게 있어요. 우리가 숨을 헐떡이며 말하자 미스 존슨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셨다. 그래. 무슨 일이야? 나는 용기를 내어 말했다. 저희가 K-뷰티 클럽을 만들고 싶어요. 한국 메이크업과 스킨케어를 배우고 문화도 함께 나누는 동아리를 만들려고요. 미스 존슨은 놀란 듯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는 곧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너무 멋진 아이디어야. 사실 나도 한국 문화에 관심이 많거든. 한국 화장품도 몇 개 써봤어. 너희가 진짜로 열심히 활동할 거라면 내가 지도교사를 맡아줄게. 진짜요? 우리는 환호성을 질렀다. 드디어 K-뷰티 클럽을 만들기 위한 관문을 하나씩 통과하고 있었다. K-뷰티 클럽 발표 이후 친구들은 점점 더 한국 문화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점심시간마다 오늘은 뭐 알려줄 거야? 라며 먼저 찾아왔고 한국 틴트, 쿠션을 어디서 살 수 있는지 궁금해했다. 그러던 어느 날 슬기야, 우리 다 같이 내 집 가면 안 돼? 나는 순간 당황했지만 친구들의 반짝이는 눈빛을 보니 거절할 수 없었다. 그럼 이번 주말에 우리 집으로 올래? 진짜? 대박, 헐. 내 방에서 K-뷰티 체험할 수 있는 거야? 그렇게 해서 내 방에서 K-뷰티 체험 데이가 열리게 되었다. 토요일 오후 문 앞에서 초인종이 울렸다. 친구들이 한 손에 작은 쿠키 바구니를 들고
설레이는 얼굴을 가득 안고 서 있었다. 우와, 고마워. 엄마가 엄청 좋아하시겠다. 우리는 신나게 웃으며 집 안으로 들어갔다. 그때 주방에서 엄마가 우리를 반갑게 맞아주셨다. 어머, 어서 와. 다들 반가워. 친구들은 조금 쑥스러워하면서도 예의 바르게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우와, 슬기 엄마 너무 젊고 예쁘시다. 엄마는 웃으며 주방으로 우리를 안내하셨다. 배고프지? 내가 김밥이랑 떡볶이 준비해놨어. 진짜요? 헐, 완전 기대돼요. 너희도 같이 만들어 볼래? 그 말에 친구들은 환호성을 질렀다. 우리는 모두 주방으로 모여서 신이 나서 앞치마를 두르고 손을 씻었다. 테이블 위에는 김밥 재료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김, 밥, 단무지, 오이, 햄, 계란, 참기름까지. 우와, 이게 김밥 재료구나. 이렇게 직접 만들어 먹는 건 처음이야. 엄마가 김 위에 밥을 펼쳐 보이며 설명하셨다. 자, 먼저 밥을 얇게 깔고 재료를 줄 맞춰 올려야 해. 이렇게요? 오, 잘 되는데. 하지만, 으악, 내 김밥 터졌어. 헉. 나도. 이거 왜 이렇게 어렵지? 친구들은 하나같이 김밥을 제대로 말지 못하고 옆구리가 터지고 말았다. 천천히, 살짝 힘을 주면서 돌려야 해. 그리고 마지막에 참기름을 살짝 발라주면 더 맛있어. 완성된 김밥을 접시에 담자. 예쁜 단면이 보이며 친구들은 탄성을 질렀다. 헐. 이렇게 보니까 더 맛있어 보여. 사진 찍어야겠다. 친구들은 김밥을 들고 신나게 사진을 찍었다. 다음은 떡볶이야. 엄마는 미소를 지으며 간단한 양념을 준비하셨다. 고추장, 간장, 설탕, 그리고 다시다 육수. 국물이 끓자 매콤달콤한 냄새가 퍼졌다. 떡과 어묵이 양념에 졸여지자 엄마는 한 입 크기로 덜어주셨다. 자, 맛 좀 볼래? 헉, 뜨거운데 진짜 맛있어. 와, 이거 맵긴 한데 중독된다. 우리는 김밥과 떡볶이를 함께 먹으며 깔깔 웃고 떠들었다. K뷰티에서 시작된 관심이 이제는 한국 음식으로까지 번지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점점 확신이 들었다. 우리의 K뷰티 클럽, 그리고 한국 문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을 거야. 어느덧 학교에서 가장 큰 행사 중 하나인 부모 초청 수업 프레젠테이션 데이가 다가왔다. 각 반에서는 학생들과 부모님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특별한 프로그램을 준비해야 했다. 그때 미스 존슨이 우리에게 말했다. 슬기, 이번 행사에서 너희 K뷰티 클럽도 뭔가를 해보면 어때? 네. 저희가요? 너희가 점심시간마다 K뷰티 클래스를 열었잖아. 그걸 부모님들께도 소개하면 정말 멋질 것 같아. 친구들은 한꺼번에 환호성을 질렀다. 헐. 우리 메이크업 시연하면 완전 재밌겠다. 엄마한테 한국 틴트 발라주고 싶어. 나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두근거렸다. 우리가 단순히 친구들끼리만 K뷰티를 즐기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한국 문화를 알릴 기회가 생긴 것이다. 그런데 그때였다. 슬기야, 너 태권도 할 줄 안다면서? 갑자기 엠마가 나를 쳐다봤다. 응? 어릴 때부터 했지. 근데 왜? 우리 행사에서 태권도 시범도 보여주면 어때? 한국 하면 태권도잖아. 부모님들도 흥미로워할 것 같아. 나는 깜짝 놀랐다. 솔직히 태권도를 배운 지는 오래되었지만 이렇게 미국에서 무대 위에서 시범을 보일 거라고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그런데 친구들은 이미 결심한 듯 나를 바라봤다. 슬기, 너라면 할 수 있어.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이제 나는 더 이상 위축된 아이가 아니야. 미국에서도 한국인으로서 당당하게 설 수 있어. 그렇게 우리는 부모 초청 행사에서 K뷰티 체험과 태권도 시범을 준비하기로 했다. 행사 당일 학교 강당은 사람들로 가득 찼다. 학생들뿐만 아니라 부모님과 선생님들까지 모두 앉아 각 반의 발표를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무대 뒤에서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할 수 있어. 슬기야, 너는 이제 더 이상 위축된 아이가 아니야. 다음은 K뷰티 앤드 태권도 시범 발표입니다. 미스 존슨의 소개가 끝나자 우리는 무대 위로 올라갔다. 안녕하세요. 저는 슬기예요. 오늘 저희는 한국의 메이크업 스타일, K뷰티를 소개해 드릴 거예요. 관객들이 집중하는 게 느껴졌다. 나는 친구들과 함께 한국식 메이크업의 특징을 설명했다. 한국에서는 피부 본연의 결을 살리는 화장을 많이 해요. 틴트는 입술 중앙에 바르고 손가락으로 문질러 그라데이션을 만들어요. 엄마가 모델이 되어주셨고 나는 엄마의 얼굴에 직접 한국식 메이크업을 시연했다. 와, 피부가 완전 화사해 보여요. 틴트 바르니까 진짜 자연스럽다. 관객석에서 감탄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부모님들도 흥미롭게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K뷰티 체험이 끝나자 이번엔 무대 한쪽에서 태권도 시범을 준비했다. 나는 흰색 태권도 도복을 차려입고 무대 중앙으로 나섰다. 친구들과 함께 준비한 동작들 기본 품새, 발차기 시범, 격파를 차례로 선보였다. 야, 나는 힘차게 기압을 넣으며 나무판을 향해 돌려차기를 했다. 쾅! 나무판이 반으로 깨지자
강당이 환호성으로 가득 찼다. 와, 진짜 멋있다. 부모님들도 박수를 치며 감탄했다. 그때 나는 관객석을 바라보았다. 처음 미국에 왔을 때 나는 낯선 환경에 위축된 아이였다. 하지만 지금은 이렇게 무대 위에서 자신 있게 한국 문화를 알리고 있었다. 나는 미소를 지으며 마지막 인사를 했다. 감사합니다. 태권도와 K뷰티, 한국 문화를 사랑해주세요. 행사가 끝난 후 많은 부모님과 친구들이 우리를 찾아와 말을 걸었다. 오늘 메이크업 너무 흥미로웠어요. 태권도도 정말 멋졌어요. 우리 아이도 배우고 싶다고 하네요. 슬기야, 너 덕분에 한국이 정말 매력적인 나라라는 걸 알았어. 친구들도 내게 다가와 말했다. 슬기야, 우리 진짜 잘 해냈다. 맞아. 우리 클럽 이제 더 유명해질 것 같아. 그렇게 우리의 K뷰티 클럽은 더욱 성장했고 나는 미국에서 한국인으로서 자신 있게 살아가기로 다짐했다. 그런데 방학이 다가오고 있었다. 방학이 다가오면서 나는 점점 설레기 시작했다. 방학을 맞이하여 한국에서 시간을 보내기로 했던 거였다. 그 소식을 들은 친구들은 깜짝 놀라며 말했다. 헐, 너 한국 간다고. 너무 부럽다. 한국 가면 우리한테 화장품 사다 줄 수 있어? 맞아. 우리가 가고 싶은 곳도 대신 가서 사진 찍어줘. 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친구들은 폭풍 질문을 쏟아냈다. 한국 가면 뭐 할 거야? 너 K뷰티 쇼핑도 할 거지? 우리한테 화장품 좀 사다 줄 수 있어? 한강도 가? 나는 친구들의 반응이 신기하면서도 기분이 좋았다. 처음 미국에 왔을 때만 해도 한국에 대해 관심조차 없던 친구들이 이렇게까지 궁금해할 줄이야. 그때 엠마가 갑자기 스마트폰을 꺼내더니 말했다. 우리 다 같이 너한테 미션 줄까? 미션? 그래. 우리 대신 한국에서 해줬으면 하는 것들. 내가 한국 가는 김에 우리도 간접 체험할 수 있게. 오, 그거 재밌겠다. 우리 다 같이 리스트 만들자. 그렇게 친구들은 슬기의 한국 미션 리스트를 만들기 시작했다. 1점 K뷰티 쇼핑하고 화장품 사오기. 2점 한국에서만 파는 한정판 아이템 찾기. 3점 길거리 음식 먹기 앤드 사진 찍어 보내기. 4점 한글 간판 인증샷 찍기. 5점 한강 야경 보기. 6점 한복 입어보기. 나는 친구들이 적어 내려가는 리스트를 보며 웃음을 터뜨렸다. 와, 이 정도면 내가 한국 여행 크리에이터 된 기분인데? 오케이. 내가 다 해보고 인증샷 보내줄게. 그 말에 친구들은 환호성을 질렀다.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하는 순간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드디어 한국이다. 미국에서 한국을 알리며 자부심을 키워왔지만 이번엔 한국에서 직접 그 문화를 더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였다. 공항에서 가족을 만나 집으로 향하는 길. 창밖으로 익숙한 풍경들이 스쳐갔다. 거리 곳곳에 한글 간판이 보이고 편의점과 카페, 사람들이 오가는 모습이 너무 반가웠다. 진짜 한국에 왔구나. 집에 도착하자마자 나는 짐을 풀 새도 없이 명동으로 향했다. 미국에서부터 친구들이 부탁한 K뷰티 화장품을 사기 위해서였다. 명동 거리는 여전히 화려했다. 거리를 걷기만 해도 쿠션, 틴트, 스킨케어 샘플을 받을 수 있었고 가게마다 10일 행사가 한창이었다. 이게 바로 한국 K뷰티지. 나는 여러 매장을 돌며 쿠션, 틴트, 블러셔를 종류별로 테스트하고 친구들에게 줄 깜짝 선물도 골랐다. 미국에서는 쉽게 구할 수 없는 한국 한정판 제품들도 발견하면서 나까지 신이 났다. 쇼핑을 마치고 나오니 어느새 길거리 음식 냄새가 풍겨왔다. 매운 떡볶이, 김말이, 호떡, 붕어빵까지. 오랜만에 보는 익숙한 음식들에 나도 모르게 군침이 돌았다. 떡볶이를 한 입 먹는 순간 입안 가득 퍼지는 매콤달콤한 맛. 미국에서도 여러 번 만들어 봤지만 역시 한국 길거리에서 먹는 맛은 달랐다. 이 맛을 친구들도 알면 얼마나 좋아할까? 음식을 먹으며 SNS에 사진을 올리자 미국 친구들에게서 바로 댓글이 달렸다. 나는 피식 웃으며 다음번엔 같이 오자 라는 문구와 함께 사진을 올렸다. 다음날 향한 곳은 한강이었다. 해가 저물어가는 한강공원은 더욱 아름다웠다. 멀리서 반짝이는 도시의 불빛과 시원한 강바람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었다. 나는 잔디밭에 앉아 컵라면을 먹으며 이 순간을 사진으로 남겼다. 마지막으로 경복궁을 찾아 한복 체험을 했다. 예쁜 한복을 입고 고궁을 걸으며 전통적인 한국의 멋을 만끽했다. 와, 한국의 문화는 진짜 멋있어. 나는 미국 친구들에게 한국의 모습을 더 많이 보여주고 싶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확신했다. 나는 자랑스러운 한국인이다. 방학이 끝나고 미국으로 돌아가는 날, 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기 전 나는 마지막으로 인천공항을 둘러보았다. 미국에서 친구들을 사귀기 어려웠던 시간, K뷰티를 통해 자신감을 되찾았던 순간들, 태권도를 하며 한국의 문화를 알렸던 날들. 이제 나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미국에서도 한국인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살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비행기 안에서 친구들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보냈다. 얘들아, 곧 미국 도착해. 나는 미소를 지었다. 오랜만에 한국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 더 당당하게 미국 생활을 해나갈 것이다. 나의 미국 생활 설레이는 마음을 가득 안고 비행기를 탔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